서울 전세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전세값이 좀 오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집 자체가 말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공급 붕괴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위기의 실체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1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올해 서울에서만 최소 1만 가구가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숫자가 아니죠. 새로운 집을 찾아 헤매야 하는, 어쩌면 전세 난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인 겁니다. 과연 우리 시장이 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요, 전문가들의 경고는 한술 더 뜹니다. 이건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임대차 시장, 이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공급 붕괴의 전조라는 거죠. 진짜 거대한 폭풍이 오기 직전의 그 고요함,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체 어떻게 1만 가구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을 구하러 나오게 된 걸까요? 그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인은요, 바로 서울 여기저기서 거의 동시에 터지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자, 이제 나가세요 통보를 받고 다 같이 전셋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퍼펙트 스톰의 첫 번째 재료, 이주 수요의 폭발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문제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을 비워줘야 할 가구 수가 해마다 정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2026년에는 거의 4만 가구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터져나오는 수요를 과연 시장이, 공급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집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 나와 있던 전세 매물 자체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현상.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면 공급 붕괴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딱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서요, 시장에 나와 있는 전월세 매물이 무려 30%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집 구하는 사람은 막 늘어나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공급 붕괴의 해부학. 도대체 왜, 어쩌다가 공급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 딱 4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재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대규모로 이사를 시작해요. 둘째, 그럼 당연히 전세 찾는 사람이 갑자기 확 늘어나겠죠? 셋째,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그냥 순식간에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럼 마지막 넷째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없으니까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죠. 이 끔찍한 사이클이 지금 서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서 시장을 좀 안정시켜 보려고 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는 대신에 그냥 걷어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뜩이나 부족한 공급을 더 줄여버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은 거죠. 자, 세 번째 파트, 도미노 효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공급 부족 문제, 과연 서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눈을 한번 세계로 돌려보면요, 우리랑 진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일을 겪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자, 이 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세요. 재개발이랑 규제가 겹쳤던 뉴욕, 어땠을까요?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런던은요,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계속 올랐어요. 근데 반대로 아주 공격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렸던 도쿄는 임대료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차이가 확 보이죠? 그러니까 이 해외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어떤 정책을 쓰든 시장 상황이 어떻든 결국 공급을 잡지 못하면 가격은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법칙은 생각보다 간단한 거죠. 결국 가격은 공급이 결정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해보죠. 이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리고 이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대체 뭘 마주하게 될까요? 물론 미래를 점쟁이처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이 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해질 수 있는지, 그 위험의 크기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격 급등을 예측하는 방식을 아주 쉬운 요리 레시피에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재료로 폭발적인 이주 수요를 넣고요. 여기에 매물 감소와 신규 주택 부족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시장 심리라는 양념까지 싹 뿌려주면 바로 가격 압박 지수라는 요리가 완성되는 거죠. 이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요, 우리 앞에 두 개의 극단적인 미래가 펼쳐집니다. 하나는 최상의 시나리오, 다른 하나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정말 운이 좋으면 3에서 7% 정도 오르고 안정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악재가 다 겹쳐서 15% 이상 폭등하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가격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희망과 절망,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분석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서울 전세 시장은요, 그냥 완만하게 오르는 게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갑자기 거의 수직으로 솟구치는 구간별 급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이 갑자기 폭발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란 예측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퍼펙트 스톰, 이건 결국 세 가지 위험 신호등이 동시에 빨간불을 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대규모 이주 수요. 둘째, 급격한 매물 감소. 그리고 셋째,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이 세 가지가 딱 마주치는 순간 이 위기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전세 시장의 위기, 과연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매매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더 큰 부동산 위기의 시작점이 될까요? 그 답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지도 모릅니다.